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툭하면 벌어지는 정치인 피습. 왜 이런 걸까? 우리나라도 이게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상황과 관련해서 외신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 언론이죠, CNN이죠. 뭐 굉장히 긴급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To Busan, South Korea, where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has been stabbed in the neck with a knife in just the past few hours. Lee Jae-myung is in hospital in a conscious state, we're told.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내일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네, 지금 뭐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좋은 관심인지 나쁜 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BBC 등등 이 굴지의 언론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죠. 툭하면 이런 사건 벌어졌다고 우리나라에서요. 과거에 2006년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좀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노태우 후보의 광주지방유세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 광주 직관 시민 여러분 진정합시다.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화염병과 돌은 민주주의를 구태시키는 화염병이며 민족을 분열시키는 돌멩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지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좀. 자, 박정 교수님. 그러니까 정치인을 향한 어떤 물리적인 행동. 전에는 뭐 달걀 정도 던지거나 아니면 뭐 길을 막걸어서 뭐 이렇게 고성으로 항의하거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흉기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제일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실은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본 수차례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뭐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믿고 사회적 불만이나 개인적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불만을 포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의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유명인이라든지 또는 묻지마 범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정치가 사실은 뭐 서로 대화와 토론이 우리가 좀 익숙한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증오의 정치 그리고 또 선악의 정치,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국민들과 이렇게 접촉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주목도도 높고 접촉도도 높고 열려 있고 경호는 없고 자, 이러다 보니까 손쉽게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범죄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되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쉽게 언론을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정치가 감정 표출의 대상이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도 가끔씩 펼쳐지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배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배우가 있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대처하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가 없다면 과거의 몇몇 사례처럼 그렇다면은 이런 불만들이 왜 우리 정치는 좀 더 취약할까? 물론 뭐 외국에서도 총 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가 대화와 토론을 장려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증오 또는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정치가 너무 진영 논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정치인에 대한 특히 유명 정치인에 대한 이 악성 감정 표출이 좀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이 한번 좀 되돌아볼 대목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생겼어요. 이게 큰 숙제를 지금 던져준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요. 그런데요. 기억을 돌려보면 주한 미국 대사까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 대사가 대상이 됐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Bleeding here. Okay. I'm bleeding here. Can you call the hospital? Okay. The arm, the face feels really good, but thanks to the great medical professionals, 자, 최소영 평론가. 굉장히 사실 극단적인 행동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이거 뭐 정치 테러라고 표현되고요. 아니면 뭐 유명인을 향한 어떤 이 몹쓸 짓이죠. 사실은요.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요. 이게 아까 박상현 교수님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어떤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인 지지의 이면에는 극단적인 또 다른 상대를 향한 혐오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게 작용을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말씀이 앞서서 사실 저 2005년 마크 리포트 2010년 저 때요. 예. 저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제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중동 순방 중이었는데 저게 새벽에 저 급보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대통령께 긴급 보고 드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다음 바로 이제 그 위로 메시지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귀국하는 길에 병원에 들리셨던 기억이 제가 지금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상호 관용과 어떤 이런 우리 저 정말 상호 관용이 존재하는 극단의 정치가 이런 일을 만드는 건데 사실 저 이번에 민주당의 대응을 보고 좀 제가 조금 정말 높이 사는 부분들은 절대 예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검 추측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그렇죠. 건지. 왜냐하면 거기서 섣불리 결론을 내버리면 이게 오히려 확증 편향적 진영 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증오와 더 분열과 더 적대감을 부추기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진영 일각에서는 뭐 더 다른 소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여기 민주당 지지자층에서는 왜 우리 대표를 이렇게 뭐 경호 문제에 대한 뭐 약간 불만 이런 그렇죠. 목소리가 있더군요. 때문에 그래서 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추측과 우리가 예단하지 말자라고 지도부가 이렇게 좀 정리해 준 것도 대단히 저는 초기 대응을 잘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진영의 극단의 정치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고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관용의 정신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가 이번에 많은 것을 함의도 던져줬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뭔가 좀 절충점을 찾아가는 정치들을 마침 총선이 이제 98일 정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선진화하는 이런 계기로 삼는 그런 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은 아픈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가 좀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앞서 소개했던 과거의 이른바 정치 테러, 비습. 범인들이 각각 있었잖아요. 그럼 범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근혜 테러 피의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리포트 대사 테러 피의자, 살인미수 적용됐고요. 업무방해 혐의. 각각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네요. 징역 12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테러 피의자. 이분은 구치소에서 좀 극단적 선택 이렇게 좀 전해줬잖아요. 요거요. 김용남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은 뭐 검사시기도 하고 이제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지금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테러하고 리포터 테러가 좀 다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 관련해서 이게 공갈미수하고 선거법 적용이 됐는데 10년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왜 살인미수 이런 게 적용이 안 됐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때 검찰에서는 살인미수도 기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이제 커터칼로 이 목 부위, 얼굴 쪽을 그었는데 그게 잘못하면 이제 경동맥이나 이런 게 끊어지면 거잖아요.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살인미수까지 해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문구형 커터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하는 그거를 살인의 도구로 보기엔 좀 약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무죄가 났던 거를 그 제가 수단이 됐던 그 흉기가 문구용이다 원래 목적이. 그래서 뭐 상처 부위도 다행스럽게 이제 목 쪽은 피해갔기 때문에 그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세 방해 등의 혐의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조금 의문이에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아까 봤던 그 범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박근혜 테러 피의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공갈미수 혐의 징역 10년. 그런데요. 리포트 대사의 경우는 이 사건의 경우는
살인미수 업무방해는 알겠어요. 뭔가 어떤 그 방해를 한 거니까. 근데 네. 여긴 또 살인미수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또 왜 약간 다른 겁니까? 리포트 대사의 경우에는 큰 식칼 같은 칼로 얼굴 부위를 그거는 구워온 명확한 거거든요. 흉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박근혜 당시 당대표의 경우에는 문구형 커터칼이라는 이유로 살인미수 부분은 무죄가 근데 그 선고가 문구형 났는데 칼도 굉장히 위험하지 사실 않습니까? 문구형 칼도요. 이게 공격받는 그 부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목숨에 지금 치명적인 그 위험을 문구형 칼이 가할 수 머릿속에 있거든요. 떠오르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또 잘 들잖아요. 칼은 그 칼이. 그건 그래서-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예. 그래서 저 부분은 글쎄요. 물론 판단은 당시 재판부가 했습니다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과연 합당한 판결이었는지 그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박성준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이 지금 용의자 네네. 경찰에서는 지금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 그러죠. 이거 아무래도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이제 굉장히 엄중해진 건데 이거 중형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현장의 화면을 보더라도 충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 범행 현장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이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어떤 테러들이 있어 왔고 그런 경각심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일정한 이제 현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과연 그러면 이런 정치의 양극화라든가 정치의 어떤 극단의 정치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숙제로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를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인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관용의 정치라든가 실질적으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테러는 안 되는 거고 민주주의에 경쟁하는 어떤 위협이다.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대국민 접촉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과정인데 과연 대표라든가 대선 후보라든가 예. 과연 경호를 어디까지 할 건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실질적인 어떤 현장에서 그들이 와서 서로 회의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던 것들은 이제 마크 리포트의 어떤 그런 그 현장이었던 것 같고 또 박근혜 전 대표라든가 송영길 전 대표의 상황도 특정하게 어떤 당시 상황을 보면 대국민에게 만나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는데 그 의도성을 가진 그 한 개인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상당히 난제이고 숙제일 것 같아요. 예. 자, 패널 분들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큰 과제를 일단 던진 거예요. 이거를 좀 잘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해결을 하고 이러된 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